여러분 혹시 회의실에서 약간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당한 경험이라면 회사 생활하면서 워낙 많죠. 네, 근데 그중에서도 진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석한 임원회의에 회사에 명운이 걸린 무려 100억 원짜리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안건이 올라왔다고 쳐볼게요. 100억 원이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안건이네요. 그렇죠. 근데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조용해요. 막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료만 막 뒤적거리다가 단 5분 만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하고 되게 허무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네네, 아주 흔한 풍경이죠. 근데 바로 다음 안건, 그 탕비실에 새로 들여놓을 커피 머신을 네스프레소로 할지 일리로 할지 아니면 이번 달 부서 회식 장소를 소고기집으로 갈지 해산물 뷔페로 갈지 정하는 그런 사소한 안건이 나오잖아요. 벌써 눈에 환하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갑자기 모두가 막 글로벌 바리스타나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으로 빙의해서 막 1시간이 넘도록 핏대를 세우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거죠. 아하, 맞아요. 아주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풍경이죠. 사실 이런 일은 오프라인 회의실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창이나 수십 명이 엮인 이메일 탈회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똑똑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단순히 직원들이 중대한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좀 딴청을 피우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뇌를 쓰기 귀찮아서 쉬운 주제만 찾는 걸까 싶기도 한데요.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당하게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한 테만이 아니에요. 이 기묘한 현상의 기저에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불안, 그리고 방어 기제가 막 뒤엉켜 있습니다. 불안과 방어 기제요? 네, 바로 어떻게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죠.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으로 막 방전시키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생존 본능이요? 아니, 커피 머신 고르는데 핏대를 세우는 게 생존 본능이랑 연결된다는 게 약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진짜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현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본 영국의 경영학자 시릴 파킨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확 이해가 가실 겁니다. 파킨슨의 법칙 할 때 그 파킨슨인가요? 맞습니다. 그가 제안한 파킨슨의 사소함의 법칙, 일명 자전거 보관소 효과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파킨슨이 1550년대에 관료제를 관찰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예시를 하나 들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해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극도로 복잡한 공학 기술이랑 방사능 안전망이 요구되는 엄청난 회의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입을 굳게 다뭅니다. 솔직히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구조나 우라늄 농축 비율 이런 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면 엄청난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칫 어설프게 아는 척 했다가 미천이 다 드러날 바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가는 거니까 다들 입을 다무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적 과부하, 그리고 사회적 체면 손상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들킬까 봐 두려운 거군요. 네. 뇌는 너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걸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동시에 다른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관소 지붕 색깔을 무엇으로 할지, 재질은 알루미늄이 나을지 플라스틱이 나을지 정하는 안건이 나옵니다. 느낌이 팍 오는데요? 네. 이때부터 위원회가 난리가 납니다. 아까 그 100억, 아니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놔두고 갑자기 다들 건축 디자이너가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알루미늄은 녹이 쓴다, 플라스틱은 햇빛에 삭는다, 색깔은 우리 회사 로고 색깔에 맞춰야 소속감이 고치된다, 이러면서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한마디씩 거둘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확실히 만만한 주제네요. 네. 파킨슨은 이 사례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안건의 중요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가에 비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을 꼬집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자전거 보관소 지붕 색깔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걸 꼭 나쁘게만 봐야 할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 환경 같은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아주 건강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우리가 너무 이걸 냉소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물론 겉보기에는 훌륭한 소통의 장점은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 왜 원자력 발전소 설계라는 본질적인 안건에는 5분밖에 안 쓰면서 사소한 안건에 1시간을 쓰느냐, 이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하죠.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전거 보관소 논의는 인지적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도 나도 이 회의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강렬한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듣고 보니 진짜 뼈를 때리네요. 회의실에서 1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장 내 옆에 동료나 팀장님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 팀의 잉여 인력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감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 만만한 주제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든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산다. 나 밥값은 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군요. 네, 결국 회의실에서의 그 치열한 논쟁은 진짜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존 투쟁인 셈이죠. 이걸 오늘 방송의 핵심인 우리 실무자분들이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고민으로 연결해 봐야 하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5분이면 끝날 사소한 메일 문구를 완벽하게 다듬느라 1시간을 쓰면서 정작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데이터 분석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요. 와, 어려운 일은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만만한 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 쾌감만 얻으려는 뇌의 착각이네요. 이거 진짜 스스로 매일 체크해봐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자기점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1시간짜리 말싸움은 사실 좀 피곤하긴 해도 당장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회사가 무너지진 않죠.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이 얄팍한 생존 본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서 실제 우리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시스템에 막 스며들었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가벼운 시간 낭비를 넘어서 개인이 자신의 유능함과 존재감을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막 각인시키려 할 때 조직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거든요. 프로세스에 각인시킨다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네, 조직행동론에서는 이 치명적인 현상을 영토 구축 그리고 부분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영토 구축. 제가 이 개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제 비유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주 기대되는데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이 직원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윗선에 너무 증명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쌩쌩 잘 돌아가는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전원을 몰래 꺼버립니다. 헐, 시스템 전원을요? 네, 그리고는 모든 차들을 자기 부스로 오게 만들어서 일일이 창문 내리게 하고 수동으로 표를 끊어주는 거죠. 뒤에 차가 막 수백 대 밀려 있는데도 말이에요. 와, 끔찍한 교통체증이네요. 그래놓고 고봐라.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표를 나눠주니까 고속도로가 돌아가는 거지. 나 없으면 다 마비된다. 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상황. 약간 이런 게 영토 구축 맞나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톨게이트 직원의 행동이 바로 조직을 망치는 영토 구축의 전형이에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네요. 네, 타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극도로 꺼리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도 불필요하게 복잡한 결제 라인을 막 겹겹이 만들어 놓는 거죠. 진짜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이 양식에 맞춰서 다시 가져오세요. 저희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 프로젝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모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톨게이트 직원 같은 실무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자기가 전체 시스템의 병목, 그러니까 트래픽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막 회식 자리 같은 데서 꼭 이러잖아요. 야, 내 결제 안 떨어지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나 휴가 가면 우리 팀 올스톱이야. 막 이러면서 자신이 조직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되게 탁월한 업무 능력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거죠. 네, 나왔으면 안 돌아간다는 그 짜릿한 착각. 그게 영토 구축의 핵심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전체 조직의 목표, 즉 차대를 목적지까지 빠르게 보내는 전체 최적화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부분 최적화에 빠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서, 자신의 권한만 완벽하게 작동하면 된다는 부분 최적화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각자가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만 사수하려 하고 프로세스에 막 관문 역할을 자처할 때 회사의 속도는 진짜 처참하게 느려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실무자나 리더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당장 우리 팀은 어떤지 막 점검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아까 저희가 실천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내가 만든 이 업무 프로세스나 결제 라인이 내 동료들의 업무 속도를 높여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확인이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는 병목인가 하고요. 아, 촉진제냐 병목이냐. 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직의 유연성을 갉아먹으면서 알량한 영토를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당장 액션을 취해야죠. 본인이 쥐고 있는 불필요한 참조 라인이나 승인 단계를 딱 하나만 과감하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그 쾌감 때문에 시스템을 누러기로 만들어버리는 분들 정말 스스로 병목인지 촉진제인지 내일 아침에 당장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토 구축 본능이 평상시 업무를 망가뜨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연말 인사곡과 평가 시즌이 다가오거나 사내 정치가 심한 환경과 탁 맞물리면 과연 어떤 괴물이 탄생할까요? 아마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가장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이 등장할 겁니다. 어떤 현상이죠?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관료제의 치명적인 병폐로 지적했던 목표 대치 현상, 그리고 조직 행동론에서 말하는 인상 관리가 결합되는 순간이죠. 잠깐만요. 목표 대치요. 용어가 조금 학술적인 느낌인데 목적과 수단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 겪는 그 일상적인 상황으로 좀 풀어보면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기판의 속도계를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완전 뒷전이 되고 오직 그 속도계 바늘을 시속 100km에 맞추는 것, 그 자체에만 혈안이 된 운전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미친 짓이네요. 방향도 모르면서 속도만 맞춘다고요? 그렇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매출 증대, 혁신, 고객 만족 같은 실질적인 기여예요. 그런데 조직이 거대해지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근퇴제도, 보고서 양식, KPI 지표 같은 수단을 만듭니다. 네네. 회사가 커지면 룰이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어느새 원래의 목표는 까맣게 잊고 완벽한 양식의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를 최종 목표로 맹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성과보다 내가 운전대를 얼마나 멋지게 잡고 있는지 윗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시성,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과시적 노력이 판을 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진행자님이 보시기에 일터에서 이런 과시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던가요? 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트럭인데요. 의미 없는 야근이 진짜 대표적이죠. 오늘 할 일이 다 끝났는데도 팀장님이 퇴근 안 했다고 굳이 자리에 남아서 막 인터넷 쇼핑 클릭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너무 흔하죠. 그리고 이메일 보낼 때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 임원들이나 타팀 팀원들까지 그 참조란에 막 수십 명씩 꽉꽉 채워서 뿌리는 행동이요. 나 이렇게 스케일 크게 여러 부서랑 일하고 있다. 나 어젯밤 11시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이메일 보냈다. 이걸 온 동네에 전시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관찰입니다. 또 있어요. 내용의 깊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화려한 PPT 애니메이션 효과 넣고 줄간격이랑 폰트 크기 맞추느라 막 3시간씩 허비하는 것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상관리이자 목표 대치의 완벽한 사례들입니다. 원래 보고서나 이메일은 본래 조직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었어요. 네, 원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줄 간격을 칼같이 맞추고 폰트를 통일하고 참조인 명단을 막 세력과시용으로 채워 넣는 그 행위 자체가 실무자들의 최종 목적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와, 이 현상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요. 단순히 몇몇 직원이 얍삽하게 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짜 경쟁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염성이 엄청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묶인 참조 이메일이 막 하루에 수십 통씩 날아오면 그거 확인하고 나랑 상관 있는 건지 필터링하느라 진짜 일할 시간은 다 날아가잖아요. 정작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진짜 에너지는 이런 보여주기식 연극 무대에 다 쏟아붓고 완전 방전돼 버립니다. 네, 이게 정말 비극적인 부분이죠. 도대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에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결코 실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성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평가 시스템, 즉 룰을 설계한 리더십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현상이에요. 아,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바보 같은 짓에 에너지를 쏟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 현실에서 실제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시스템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인사평가의 룰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결과보다 과정을 지나치게 막 통제하려 들 때 인간의 생존 본능은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합니다. 그 확실한 길이 가시성인 거군요. 맞아요. 실질적인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가 어려우니까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눈에 띄는 가시성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늦게까지 불 켜진 자리, 화려한 PPT 템플릿, 막 끊임없이 울려대는 이메일 알림처럼 측정하기 쉬운 가짜 성과들이 조직을 지배하게 되는 원리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늪 속에서 우리 실무자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실무자분들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액션 플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스로 이 인상 관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의식적인 제동을 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아주 구체적인 실전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꿀팁인가요? 네, 바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3초의 법칙입니다. 3초의 법칙이요? 네,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참조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업무의 맥락을 알아야 하는가? 아니면 혹시 모를 책임 추궁을 대비해서 내가 쳐놓은 방어막인가? 와, 팩트 폭행이배요? 만약 후자라면 참조란에서 그 이름들을 과감히 지우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PPT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동안 예쁜 템플릿을 막 꾸미고 싶은 유혹을 참고 디자인이 전혀 없는 흰 바탕에 핵심 데이터 딱 한 장만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태도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를 방어하려고 탁 던진 이메일 한 통이 결국 내 동료의 피로도를 높이고 그 동료의 방어 기제가 다시 나를 덮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내 선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문화가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선으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회의실에서 그 만만한 자전거 보관소 안건에 핏대를 세우면서 도파민을 얻는 것. 자신의 유능함을 포장하기 위해 정보의 철옹성을 쌓고 스스로 병목이 되는 톨게이트 직원들. 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기여보다 밤샘 야근과 막 참조 이메일 남발로 인상관리에 집착하는 과시적 노력. 겉보기에는 각기 다 다른 상황 같았지만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이들의 본질이 완벽하게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개인의 불안과 생존 본능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병폐라는 점이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십과 경영 개선은 구성원들의 태도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안목을 길러야 돼요. 맞아요. 속으면 안 되죠. 직원들이 사소한 자전거 보관소 지붕 색깔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메일 참조 전쟁에 에너지를 막 쏟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연극에 박수를 쳐주는 시스템을 부수지 않으면 결국 그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똑똑한 사람들이 왜 조직 내에서 막 소모적인 바보짓으로 경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방어 기제와 조직의 구조적 모순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주변의 동료는 일을 돕는 촉진제인가요? 아니면 길을 막는 병목인가요? 그리고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계신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퇴근길에 혹은 꽉 막힌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만약 내일 아침 출근했는데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서 이메일 참조 기능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더해서 글씨체를 바꾸거나 애니메이션을 막 넣을 수 있는 화려한 PPT 디자인 툴의 사용마저 전면 차단되어서 오직 메모장 수준의 텍스트만 쓸 수 있게 된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려한 포장지와 방어막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 오로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기여와 문제 해결 능력 단 하나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여러분의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생존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